아예 위에서 봤을 때 바둑판처럼 이렇게 골을 내 가지고 물을 한 방에 다 부어버려요. 네. 그리고 쌀가루로 덮어놔요. 그러면 익어요. 근데 이거 익으면 이렇게 하면 쌀이 다 익겠어요? 익은 데 있고 안 익은 데. 보죠. 익은 데 있고 안 익은 데 있어요. 그럼 안 익은 데는 어떻게 해요? 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범벅은 제일 중요한 게 절반은 센 것, 절반은 익힌 것. 이 방법으로 술을 빚는 거예요. 왜 이 방법으로 반생반익을 해요? 익히려면 익혀보고 덜 익히려면 덜 익히고. 자, 덜 익힌 것들은 향이 엄청 술이 좋아져요. 그래서 반생반익인데 반생은 생 것이 절반이라 발효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항아리에서 나중에 샌들 우리 밑술 앞전에 그 단양주 했을 때 발효가 시작되면 뽀글뽀글 막 끓는 거 봤어요? 엄청나 심하게 끓는 거 봤어요? 뽀글뽀글 확 소나기처럼 끓는 거 안 봤어요? 자세히 잘 안 본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방법이에요. 술이 만약에 담을 때 70% 이상을 담지 마라 그래요. 항아리에. 왜냐면 넘치니까. 근데 이 범벅은 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빚어가지고 우리 항아리가 넘쳐버렸어요 하는 게 대부분 밑술이 범벅인 술들이 다 넘쳐요. 발효가 뻥뻥뻥 안 터지고 비눗방울처럼 부글부글. 그러니까 발효도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반생반익이 향도 좋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요 생이 절반이라 잘 발효가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생쌀 발효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5양주인가 몇 양주가 있었다면서요? 있었을 때 7양주 17번을 빚는 술이에요. 얼마나 나도 맛을 못 봤는데 술 이름이 혹시 기억나요? 발효를 시켰다면 다 의학이 생각해요. 근데 생쌀로 발효를 시켜보면은 우리 지금 쌀 가루를 빻아서 물하고 쌀 가루랑 넣고 익히지 않고 생쌀로 누룩하고 생쌀하고 물하고 넣고 온도를 30도 이상 줘서 발효를 시켜요. 그럼 발효가 될까요? 이렇게 타요. 네. 아예 바둑판을 위에서 봤을 때요. 바둑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고랑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요. 네,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골에다가 다 붓고 다시 쌀 가루를 덮어서 익혀요. 여기에 이렇게 군데군데 익어서 반생반익. 이걸 다 으깨요. 나중에 2, 3분 정도 한꺼번에 하니까 한 3분은 최소 3분은 기다렸다가 다 으깨요. 으깨서 이놈을 차게 식혀야 돼요. 이 식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론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게 식힌 다음에 차게 식었으면 여기에 누룩을 넣고 골고루 치대. 이건 치댄 것은 시간을 안 걸려요. 치대고 항아리에 입항. 그리고 이제 이걸 발효를 잘 시켜야 돼요. 요 발효는 앞전 발효하고 틀려요. 밑술이에요. 밑술은 첫 번째 제일 밑술을 빚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밑술 빚는 목적이 왜 여태까지는 이건 균중식이라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알코올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를 한 번씩 저어준 게 좋죠. 이 발효 시작되면 그럼 엄청 뽀글뽀글 막 끓어요. 그러니까 요 끓으면 요것도 온도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낮게 갔다가 다시 정상점 찍고 멈추고 이렇게 떨어지는 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요 타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일반 우리 이양주 같으면 마시려고 이 발효 시점을 인위적으로 내가 끊어버리는데 안 끊고 요건 매 둬버리면 균은 엄청 불어나요. 근데 불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효모균도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다른 잡균들도 엄청나게 번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끓고 정상점 찍고 멈추고 다시 서서히 떨어지는 요 타임을 잘 잡아서 균이 제일 활성화될 타임을 잡아서 이 도수를 해야 되는데 요 타임 잡는 향기를 더했다. 가향을 했다. 향을 덮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빚는 것은 집량자를 써서 집가자 쓰고 빚을량자를 써서 가양주라 그래요. 이렇게 가양주와 가향주는 전혀 다른 느낌. 향은 향을 덮은 술을 가향주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향을 넣지 않았는데 향이 나는 술. 앞전에 설명했죠. 구멍떡으로 밑술을 구멍떡으로 빚어요. 이걸로 덧술을 하면은 하향주죠. 하향주. 연꽃 한자에 향기 향자. 연꽃을 넣어야, 만약에 연꽃을 넣어버렸으면은 가향주라 할 것이고, 연꽃을 넣지 않았는데 연꽃향이 나는 술을 가향주라고. 덧을 넣고 먼저 넣어요. 이만큼 넣고 그 다음에 고수 이파리를 여기다가 깔아요. 시루떡 콩 깔듯이. 그리고 위에 다시 치댄 것을 또 이만큼 얹고 또 고수를 여기다가 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치대기 했던 술들을 이걸 안치기법이라고 해요. 하나씩 하나씩 시루떡 하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꼭 고수가 아닌 내가 솔잎을 하고 싶다. 그럼 솔잎을 같이 넣어서 치대기를 해볼 수도 있고, 솔잎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우리 치대기 해놓은 거 다시 또 그 시루떡 하듯이 하나씩 한 켠 또 깔고 하나 깔고 이렇게 안치기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중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법은 약재 같은 경우에 향을 입히려면은 요 속에다가 배보자기에 약재를 넣어서 고수를 넣어가지고 배보자기에다가 술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보자기에서 발효되면서 향이 이렇게 술로 퍼져요. 이렇게 향을 입히는 방법. 또 하나는 대나무를 이렇게 걸쳐서 술에 닿지 않게끔 여기다가 고수를 매달아서 놔둬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향이 퍼지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정미꽃 따려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카시아 꽃 따려면 1년 내내 나올 꽃이 아니에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때 좀씩 모아두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딱 우리 봄에 여름에 피죠. 그 맨드라미 보셨어요? 네. 어찌 생겼어요? 부처 모양으로 우리가 맨드라미를 개관 한 수라고 그래요. 뭐예요? 닭개 벼슬 관자 닭. 우리 닭벼슬이라고 그러죠? 벼슬처럼. 그러죠. 닭벼슬처럼 생긴 술 담아놓으면 색깔이 빨개 가지고 정말 그 홍주보다 더 이쁜 색깔이에요. 근데 이 색깔도 이 정미꽃도 처음에는 붉은색에다가 나중에 오래되면 갈색으로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빨간 속으로 빚어놔도 시간 지나면 다 갈변 현상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가 막 이쁘지 좀 지나면 서서히 색깔이 바뀌어나는 술을 만들었어요. 100백자를 썼어요. 요 꽃이 소주를 이만큼 통에 받아놓고, 자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네? 옥수초. 광양에서 피는 매화.
내화. 그때부터 꽃을 따기 시작해요. 한 주먹이든 5개든 10개든. 여화꽃 5개 받쳐놓고 개나리 피면 개나리 5개 받치고 통도 닫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뭐 야생 뭐 모르고 있으면 또 따서 담아고 봐요. 그래서 또 담아놓고 장미 따면 장미꽃 따다가 받쳐놓고 어디 지나가다가 이쁜 곳이 있어요. 뭘까 이것이? 맡아보고 괜찮네? 쫙 뜯어와요. 그래가지고 또 놓고 1년 내내 못 타요. 그럼 100가지가 훨씬 넘어요. 그 100가지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 꽃은 딱 100이 아니라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 놓고 꽁을 딱 닫는 순간에 벌써 1년이라는 숙성 기간을 지나가요. 그럼 여기에는 수많은 꽃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향을 딱 꺼내서 한 잔을 맛을 딱 보면 어떤 맛이 날까요? 굉장히 복합적인데 굉장히 미묘한 향이 와요. 그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요 엄청나게 해년마다 내가 했는데 올해는 내가 못해버렸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나. 뜨거운 물 그래서 이제 올해 1.5리터를 지금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커피포트에 물 올려놓고 끓으면 개씩 해서 한 주 끝나면 다시 한 주 하고 물 여기다 붓고 한 2, 3분 기다렸다가 한번 시래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이거 무시해버리고 다시 빵 씹혀가지고 물을 다 내서 한꺼번에 쫙 해버리세요. 그래야 빨라요. 안 그러면 오늘 잘 세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싹 다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요. 굳으라 좀 익으라고. 물 가운데다 물 부어놓고 가위 걸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첨벙첨벙 넘쳐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5분 정도 있다가 다 주걱으로 익은데 안 익은 놈 같이 다 그걸 범벅을 만들면 돼요. 그 범벅은 죽하고 떡하고 가운데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시면 너무 만약 프림처럼 돼버린 것들은 좀 빨리 익기 전에 건드려버린 것들이에요. 좀 여유있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술 중에 죽이 있고 그 다음에 떡 종류가 있고 요 가운데가 범벅이에요. 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죽은 굉장히 술이 독하고 거칠고 떡은 굉장히 술이 부드럽고 원하고 향도 풍부해요. 그 중간 지점이 범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술을 빚을 때 이 두 개 빚지만 범벅으로 빚을 확률이 내가 안 봐도 10번 빚으면 5번은 범벅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범벅이 좀 쉽고 향도 좋고 그래서 범벅을 좀 선호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나중에 떡도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떡으로 빚으면 향이 틀려요. 향이. 근데 우리 칠향주 때 칠향주를 먹어보고 선생님 질문을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어요? 왜 산미가 이렇게 강하냐? 1차는 뭘로 했어요? 안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지. 그런 걸 전문가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7차까지 왔으며 1차는 뭘로 했어요? 2차는 뭘로 했어요? 3차 뭘로 했어요? 근데 앞전에 물어봤잖아요. 술을 가져오면 이 술은 누가 술 하나 빚어왔어요. 제가 빚어왔어요 하고 선물로 와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볼게. 단양주입니까? 이양주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 3양주예요. 그죠? 우와 좋은 술이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질문 던질게. 자 1차는 뭘로 했어요? 죽으로 했어요. 설기떡으로 했어요. 구멍떡으로 했어요. 떡 종류로 했다 하면 안 봐도 술이 굉장히 달콤하겠다. 죽으로 했다 그러면은 약간 독하고 약간 쓰고 좀 거칠겠다. 대충 답은 나와요. 근데 2차를 뭘로 했어요? 물어봤을 때 죽에서 2차도 죽으로 했어요. 2차는 범벅으로 했어요. 2차는 설기로 했어요.
똑같은 1차 죽인데 2차 때는 또 나눠져. 죽, 범벅, 꼬두박 이렇게 삼양주로 왔어요. 레시피가 이런 레시피가 되고 싶어. 죽이면 죽, 고두밥이면 요 레시피가 올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덧술은 항상 고두밥이에요. 마지막 술을 떡으로 했어요. 이건 없어요. 마지막을 죽으로 했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향하고 균을 증식시키는 작업이고 여기는 알코올을 많이 얻기가 목적이에요. 마지막 덧술은. 그 덧술에서 알코올 넣을 때 여기다 향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요 2차, 2차에 여기다가 향을 넣은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고수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1차, 2차, 3행주인데 여기다 고수를 넣었어요. 향을 넣으려고. 여기 목적은 뭐예요? 균 증식인데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넣는다면 마지막에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때 무엇을 넣었어요? 2차 때 못 넣었어요? 이건 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1차, 2차 넣었다 그러면 그 1차, 2차는 대부분 맵쌀로 가요. 그 95%가 밑술은 다 맵쌀로 가요. 찹쌀로 가는 경우에는 죽 요것만 찹쌀로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95% 맵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떡인데 설기떡인데 찹쌀로 했어요. 어떻게 돼요? 설기떡이 돼요? 안 되고 다 인절미처럼 돼버려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1, 2차는 무조건 밑술은 맵쌀. 덧술도 맵쌀, 찹쌀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는 이제 빚는 사람이 판단해서 누가 찹쌀이 누가 콩으로 껍질 문제? 그쵸? 저기 올리는 건 나도. 요 물로 요것도 없으니까 가위 쳐주라고. 이놈 다 붙어? 요즘 우리 또 비싸. 언니들 옆에 지저분해 가면 안 된대요. 닦고 여기다 다 붙여놔갖고. 사도시에서 차갑게 갖고 와야 꼬두밥을 해서 다시 치대기 할 때 온도가 만약에 뜨거운 놈 30도짜리 가까워서 집어넣어버렸다. 온도가 높으니까 발효가 뽀글뽀글 시작이 돼버려요. 치대기 하는 순간에 이 술은 100% 씌워져요. 그래서 다시 온도를 다운시켜요. 차갑게 다시 부어놔야 치대기 해도 얘가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져가서 또 차갑게 다시 떨쳐서 발효 다시 또 시작.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를 관리를 나중에 이제 심화가 되면 술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양 중에는 그 80%를 물 성공을 해요. 이제 1.5리터. 자, 누 얼마 들어갔어요? 모르죠? 700g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덧술을 할 때 덧술을 이것이 1이라고 잡으면 덧술은 1대1, 1대2, 1대4, 1대8 몇 배로 할까요? 1대 보통 1대1, 1대1이면 1kg 덧술 1kg 맞아고요? 그럼 술량이 총 2kg밖에 안 되니까 2kg 갖고 2kg면 500ml 받아갖고 둘이 나눠 먹으려고 했어. 4명이서 1대 보통 4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1이니까 몇 대 해야 돼요? 4kg. 나 4kg를 써요. 그 다음에 누룩은 얼마를 넣어야 돼요? 2.8. 왜? 4배니까? 2.8. 누룩은 안 넣어요. 지금 요 목적이 밑술이에요. 균을 많이 증식시키자고 한 거라 지금 이놈이 이미 지금 들어갈 있는 앞전에 우리 여기다가
얼마 넣냐면 단양주 할 때 4kg에 1kg씩 넣었어요. 누룩. 그 누룩을 300g을 지금 덜 넣었어요. 덜 넣었지만 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누룩 넣은 것보다. 그다음 물은 지금 왜 이걸 계산하냐면 물량 계산하려고 그래요. 물을 얼마 넣어야 될까요? 그냥 대충 두 바가지 넣으면 될까요? 뭐 정확하게 따져서 넣으래요. 그것도 고발사. 호박이 살할까요? 고방사. 근데 처음에 술 빚을 때는 우리 책자에 보면은 레시피들이 옛날 문헌에는 이렇게 빚었어요. 두견주 빚을 때는 쌀 몇 킬로, 물 몇 킬로, 몇 리터 이렇게 레시피가 어느 정도는 대충이 나와요. 그럼 꼭 우리가 옛날 문헌 보고 술 빚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전통주 연구소하고 한국 가양주 연구소하고 막걸리 학조하고 한국 가양연구소는 박록담 쌤이 하시고 여기는 류인수 소장이 하고 여기는 허심영 쌤이 해요. 크게 우리나라 서울 쪽에서 전라도에는 장성의 김병기가 있고